네, 이번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황수욱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1월 FOMC 결과와 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큰 이슈를 앞두고 시장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시장이 좀 방향성 배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어떤 빅테크들의 실적도 남아있고 FOMC도 있고 그리고 트럼프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분위기가 다운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 보는데, 근데 장 초반에 이제 보합세로 시작을 했다가 그리고 이제 조금씩 그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는 지금의 시장 모습은 오히려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괜찮은 지금 시장의 모습이 좀 연출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편 지난주 이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될지 곧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 이르면 이번 주에 차기 연준 의장 인선이 발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두 캐빈이 아니라 블랙록의 릭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예, 그런 얘기들을 뭐 앞에서도 해주시기도 했는데, 네. 여기서 봐야 될 포인트는 인물 자체에 대한 호불호보다도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좀 커지면서 장기 금리의 기간 프리미엄을 상승시킬 여지와 그리고 설령 차기 의장이 뭐 어느 매파, 비례길파도 어느 한쪽의 성향이 강하다 하더라도 정책이 즉시 급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좀 같이 상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발표 시점, 어떤 발표 톤이 그 변동성을 키우는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연준의 독립성 리스크가 자산 가격 할인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이런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네,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관련된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애플이 구글 제미나이를 탑재한 개인화 시리를 2월 말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애플이 작년에 AI 사업부가 다른 빅테크 기업에 비해서 부진하면서 AI 관련 주가 밸류에이션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올해는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기업들이 AI 산업에서 액션할 수 있는 가짓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직접 AI를 만들거나 혹은 좀 괜찮은 AI 모델을 빠르게 차용을 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액션인데, 근데 애플은 사실은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선택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디밸류에이션을 받아왔던 상황입니다. 이번에 액션은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명확히 한다는 점, 괜찮은 AI 모델을 명확하게 받아들여서 이제 자신들의 플랫폼에 탑재한다라는 점이 1차적으로는 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리레이팅 여지를 열어주는 그런 요인 정도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단순히 이 이슈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게 계속 이어지면서 애플 안에서 AI의 성능이, 시리의 성능이 실제로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그게 어떤 서비스, 애플의 서비스 매출이라든가 어떤 기기의 교체 수요까지도 이어지는지 여부를 같이 좀 체크하는 게 그에 좀 더 수순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애플 같은 경우에는 JP모건의 긍정적인 투자 의견에 힘입어서 1.91% 정도 상승 중에 있는데, 현재 애플의 시총이 3위지만 이 애플이 작년 시가총액 2위를 탈환할 수 있도록 만든 거는 AI가 아닌 이 아이폰과 같은 하드웨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올해 대대적으로 맥북을 좀 리뉴얼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기기 교체 사이클을 겪었기 때문에 올해는 기기 판매가 작년만큼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작년에 교체 사이클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맥북의 판매 성장률이 저조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당연한 수순으로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플의 전체 매출 비중의 구성을 봤을 때 맥북의 비중은 크지 않다는 점을 같이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따라서 올해 이제 맥북의 리뉴얼에도 불구하고 맥북의 어떤 판매 성장률이 저조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어떤 전반적인 애플의 비즈니스에서 큰 포트폴리오를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다. 오히려 이 리뉴얼된 맥북이 어떤 온디바이스 AI 워크플로우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고 구현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더 포인트일 것 같고요. 따라서 좀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 맥북만 보면 성장 탄력은 작년보다는 좀 낮아질 수 있겠지만 애플 전체적으로는 뭐 AI 성능 체감이라든가 서비스, 그리고 아이폰 수요가 더 큰 축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이번 사안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맥북은 이 애플의 AI 이 사업 포트폴리오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플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 애플뿐만 아니라 MS 그리고 메타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이 공개됩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이 실적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빅테크 실적을 보는 데 있어서 뭐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시장 상황과 함께 좀 연관지어서 어떤 포인트들을 주목해야 되느냐, 저는 좀 더 중요해 보이는데, 네.
지금 미국 시장의 YTD 수익률을 보면 S&P 500 기준으로는 1% 오르면서 전 글로벌 시장은 언더퍼폼을 하고 있고요. 근데 동일 가중 지수로는 시장이 3.4% 오르고 있습니다. 전체 500개 종목 중에 300개 이상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지수는 왜 안 좋냐? 빅테크들의 주가가 가장 저조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이제 글로벌리하게 아웃퍼폼을 하려면 이러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들이 뭔가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지금 AI 산업의 3대 병목이라 일컬을 수 있는 반도체, 원자재, 전기 요 가격들이 오르면서 이게 병목을 만들면서 캐펙스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었었던 AI 캐펙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빅테크들이 좀 해소해 줄 수 있느냐가 이번 실적 발표의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빅테크 실적 전망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황수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